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 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여러분들께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네, 저는 조은설입니다. 아니, 선아 씨,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맞아요. 낮에는 정말 여름처럼 덥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과 밤에는 쌀쌀한 게 일교차가 크니까요. 다들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뜨거웠던 날씨보다 지난 한 주간의 바둑계가 더욱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선아 씨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많은 바둑 팬분들이 지난 목요일에 펼쳐진 백홍석 구단 대 신진서 구단의 경기에 열광했을 것 같은데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웠던 그때 그 경기, 잠시 후 톡톡 전광판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대국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톡톡 전광판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핫 이슈는 뭐니 해도 신진서 구단의 연승이 깨진 일이겠죠. 취저우 랑컵에서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한 신진서 구단은 29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무적 신진서 선수의 연승을 저지한 선수가 나타났죠. 바로 바둑TV 해설자로도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백홍석 구단이었습니다. 네, GS 칼텍스배 본선 16강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한 백홍석 선수는요, 1986년생으로 올해 38살, 한국 랭킹은 47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승부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경기사가 이 엄청난 기세의 신진서 선수를 막아내면서 더욱 놀라움이 컸습니다. 또 이 GS 칼텍스배는요, 신진서 선수가 2018년도부터 5년 연속 우승하면서 아주 인연이 깊은 기전인데요. 대회 6연패의 꿈도 놓아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백홍석 선수는요, 최근 팬분들께는 이 TV 해설자로 더욱더 익숙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승부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백홍석 선수는 2012년 BC카드배 월드바둑 챔피언십 우승,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우승 등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승부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한 백홍석 선수, 당시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기 직후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좀 믿기지가 않고요. 일단 너무 피곤했을 거라서 최대한 좀 괴롭혀서 좀 어렵게 하자고 했는데 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올인 작전이었고 좀 사실 중반에는 착각도 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좀 살면서 그때는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초반에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로 좀 돼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너무 막 알려진 대로 두기보다는 좀 제가 두고 싶은 대로 좀 두자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사실 이길 만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잘 두고 사실 완벽한 선수인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이기게 됐고요. 최선을 좀 다해서 제가 사실 올라가는 게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한번 이변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이 신진서 선수가 피곤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란컵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상당히 겸손하게 인터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올인 작전, 알려진 대로 두기보다는 두고 싶은 대로 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백홍석 선수가 한창 승부사로 활동을 할 때의 별명이 돌주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고 싶은 대로 두어봤고요. 본인이 작전한 대로 두었다. 그것이 유효하면서 우리 신진서 선수의 엄청난 기세를 막아낸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신진서 선수의 연승은 깨졌지만요, 여전히 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전적은 47승 4패, 승률이 무려 92.16%인데요. 이 올해가 끝날 때까지 신진서 선수가 연간 90%대의 승률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뜨거웠던 한 주간의 경기 결과들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5월 8일에 열린 제17기 지지옥션배 아마 3국에서는요. 김민찬 선수가 송유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2연승, 소년팀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펼쳐진 지지옥션배 아마 4국에서 이윤 선수가 김민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저지 2대2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5월 10일에는 2023년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예선 결승이 펼쳐졌는데요. 김주아 선수가 김다영 선수를 상대로, 오유진 선수가 배정윤 아마를 상대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같은 대회 예선 결승에서 이단비 선수가 김민서 선수에게, 허서연 선수가 김상인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인영 선수가 이실주 선수를 상대로 승리 가져갔고요. 이민진 선수가 이서영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여자 김희수 선수가 현미진 선수에게 승리 거뒀고요. 조승아 선수가 이다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나경 선수는 김수진 선수를 상대로, 유주연 선수는 송혜령 선수를 상대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김민지 선수를 꺾었고요. 김은지 선수가 김선빈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12명의 선수가 본선 16강에 진출, 정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는 전기대회 시드를 받았고요. 최정 선수, 김채영 선수는 후원사 시드를 받으면서 총 16명의 본선 멤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6강 일정은 현재 미정이고요. 6월 21일 8강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바둑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11일에는 제4회 천사섬 신한 월드 바둑 챔피언십 예선 결승이 펼쳐졌고요. 서봉수 선수가 선우국 선수를 상대로, 최명은 선수가 김영삼 선수를 상대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이 국제 시니어 대회 본선 16강은요, 6월 22일부터 사흘간 신안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창호, 유창혁, 조은현 선수가 시드를 받아 출전합니다. 네, 제28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에서 원성진 선수와 심재익 선수 대결이 있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13일에는 2기 5, 6, 7 관절 타이밍 선수권전 32강 최종전이 펼쳐졌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최재영 선수를 꺾고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여자 갑조 리그가 시작이 됐는데요. 5월 14일 펼쳐진 오유진 선수와 탕희 선수와의 대결에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다음 YK 건기배 본선 6라운드에서는요, 강동윤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꺾고 승리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를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랑컵의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중국이 신설한 메이저 세계대회죠. 제1회 치저우 랑컵의 본선이 중국 치저우에서 펼쳐졌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대면으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 32강, 6일 16강, 하루 쉬고 8일 8강, 9일 4강까지 속도감 있게 치러졌습니다.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된 란컵의 본선은 자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매 라운드마다 선수들이 직접 대진 추첨을 했습니다. 네, 32명의 선수 명단 보겠습니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2위 박정환, 3위 변상일, 그리고 원성진, 한승주, 안성준, 박건호, 강동윤까지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주최 측인 중국은 중국 랭킹 1위 커제, 2위 리시아나오, 3위 구짜오, 4위 딩아오, 그리고 탕웨이싱, 쉐어라오, 렌샤오, 리웨이칭, 장웨이제, 리친청, 자오천이, 탄샤오, 타오신란, 차오샤오양, 왕싱하오까지 1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 시드를 받았었던 2위 양딩신 선수는 지난 연말 동료 기사에 대한 치팅 의혹을 증거 없이 제시하면서 중국 바둑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아 중국의 각광받는 신예인 왕싱하오가 양딩신 선수를 대신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야마 유타, 세키 고타로, 시자위안, 이다 아스시, 위정치 5명의 선수가 대표로 나옵니다. 이 당초 전원 자국 내 타이틀 보유자로 꾸려졌던 일본은요, 이 대회가 연기되면서 선수 명단을 바꿨는데요. 자국 일정과 겹치게 된 이치리 키료,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빠졌고 이다 아스시, 위정치 선수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대만은 시아오홍, 라이진프 선수가 출전했고요. 유럽 대표로 파볼리시, 북미 대표로는 케빈 양 선수도 출전했습니다. 네, 본선 1회전이었던 32강에서 중국의 커제 선수가 대만의 라이진프 선수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32강에서 탈락,
중국 바둑계에 굉장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커제 선수는 최근 중국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또 12연승을 달리면서 기대감이 컸으나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받는 라이진푸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중국 바둑계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02년생인 대만의 라이진푸 선수는 대만 기전에서 3차례 우승을 했고요. 현재 중환 기성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곧 열리는 LG배 본선에도 대만 대표로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강에서 한국은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안성준, 박건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원성진, 강동윤, 한승주 선수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10명, 한국 5명, 대만 1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쳤던 16강전에서는요. 한국의 신진서 선수가 올해 LG배 우승자 딩하오 선수를, 안성준 선수가 타오신란 선수를, 박건호 선수가 2018년 LG배 우승자 셰얼하오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랭킹 2위의 박정환 선수가 2017년 삼성화재배 우승자인 구짜오 선수에게 패했고요. 3위 변상일 선수가 글로비스배 U20 2연패의 왕싱하오 선수에게 패해 탈락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8강전을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의 신진서 선수가 동갑내기 리웨이칭 선수를 맞아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얼마나 고전이었냐면 이 인공지능 기준 AI 승률 한 자리대로 떨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신진서 선수가 그 바둑 극적으로 역전하면서 4강에 진출했던 그 순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에 이어 박건호 선수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 세계 20세 이하 선수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2004년생 중국의 왕싱하오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메이저 세계대회 4강에 진출한 순간이라 우리 박건호 선수에게도 또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고요. 중국은 구짜오 선수가 한국의 안성준 선수를 꺾었고요. 중국의 탄샤오 선수가 렌샤오 선수를 꺾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둔 8강과 달리 완벽한 내용으로 2017년 출란배 우승자 탄샤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난생 처음 메이저 세계대회 4강에 오른 돌풍의 주역 박건호 선수는 중국 랭킹 3위 구짜오 선수를 맞아 오랜 시간 앞서 나갔지만 끝내기 단계에서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네, 그리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이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중국의 구짜오 선수가 제1회 취저우 란컵의 세계바둑 오픈에서 결승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신진서 선수 기준 6승 4패인데요. 가장 최근 대국이 올 2월에 펼쳐졌던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최종국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주장 신진서 선수가 중국 주장 구짜오 선수를 꺾고 한국의 우승컵을 가져다 주었었죠. 3번기로 진행되는 결승은요, 6월 14일에 1국, 이틀 뒤인 6월 16일에 2국, 1대1이 되면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 최종국을 펼치게 됩니다. 대국 장소는 변함없이 중국 취저우이고요. 우승 상금이 무려 180만 위안, 한화로 약 3억 5천에 달합니다. 누가 과연 우승을 가져다 줄지, 이 큰 우승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세요. 은솔 씨 이번 란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누구셨나요? 아무래도 당연히 결승에 오른 신진서 선수와 구짜오 선수도 있겠지만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우리 한국의 박건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강호들을 차례로 연파하면서 4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4강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나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죠. 게다가 우리 박건호 선수는 상대적으로 세계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장하는 모습도 없이
본인의 바둑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랑컵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박건호 선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네. 역시 그렇죠. 이번 란컵의 돌풍의 주인공 박건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바둑톡톡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1회 란컵의 돌풍의 주역 박건호 선수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둑톡톡에서 이렇게 이번 세계대회 돌풍의 주역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팬분들께 오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만큼 직접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둑톡톡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프로기사 박건호 7단이라고 하고요. 이번 랑컵에서 좀 돌풍의 주역이 돼서 좀 이런 좀 좋은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박건호 선수 정말 환영합니다. 이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 바둑톡톡에서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아니, 이 자리에 정말 흔쾌히 응해주시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의 진행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흔쾌히 응해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그 최고의 바둑 매거진 프로그램인 바둑톡톡도 제가 많이 챙겨보고 있었고요. 네. 두 분 또 톡톡 튀는 진행도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직 방송이 많이 진행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희를 띄워주시는 걸 보니까 역시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이 마음 씀씀이도 크신 것 같아요. 센스도 좋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건호 선수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2015년에 입단해서 현재 9년차 프로기사고요. 2018년 미래별 신예 최강전 준우승, 2022년 크라운 혜택의 준우승 등의 입상 경력이 있고 현재 한국 랭킹 11위입니다. 또 KB 바둑리그와 각종 기존 본선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력들에 비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랑컵을 통해서 이 박건호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또 이 경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팬분들이 많아졌다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경기 전과 달라진 게 있다라면 일단 제일 먼저 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랭킹 10위 안에 든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엄청 폭발적인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해서 올라온 거라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 저도 그게 조금은 마음이 쓰였는데요. 이번에 좀 그런 좀 아쉬운 것들을 좀 날려버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중국까지 가서 랑컵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또 돌아와서도 이 한국 주변 분들이 또 맞이하는 이 방식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글쎄요. 주변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뭐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제가 당연히 지고 돌아왔는데도 정말 진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대우를 해주고 좀 너가 이제 대기사가 되었구나 약간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반겨줬는데요. 제가 그분들 좀 모아서 한 명씩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조금 귀찮으니까 한 번에 모아서 좀 파티를 하거나 좀 제가 한번 베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쏘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거기 때문에 좀 돼지고기보다는 좀 그 위로 업그레이드해서 와, 이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인품까지 프로답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연락 드리면은 한번 오셔도 되니까요. 정말 성공까지 만점입니다. 네, 그럼 또 이번 란컵의 기간 중에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또 기억에 남는 대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대국이라면은 일단 저는 왕싱하오 선수랑 대국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두기 전부터 굉장히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저희 한국 선수들도 경계대상 1순위일 정도로 정말 좀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좀 강한 선수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 랑컵에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둘 수 있었고 또 그런 게 또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얻는 대국이 되어서 그 대국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왕싱하오와의 대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그 승리의 요인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치러진 대변 대국 그리고 또 중국까지 가서 치러지는 대국이다 보니까 좀 잠자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떠셨나요?
일단 치저우라는 도시가 저희 그 선수들이 시합을 처음 하러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좀 막연한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첫날에는 아무래도 음식이나 좀 잠자리 부분이나 좀 그런 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좀 후에는 이제 뭐 한국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음식도 맞춰주시고 또 저희도 적응해가면서 오히려 저는 뭐 중국 바둑계가 팬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서 응원해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나중에는 좀 저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적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적응도 좀 빠르게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적응을 무기 삼아 또 원하는 바둑을 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지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기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팬분들이 좀 많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일단 저도 프로 되고 나서 좀 처음 경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선수들이 좀 대국장 입장할 때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올 때나 항상 팬분들이 그냥 자리가 그렇게 마련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 굉장히 뭐 수십 분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뭐 카메라 플래시 세례나 뭐 사인 부채도 뭐 거의 한 느낌으로 100장은 한 것 같아서 이거 뭐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좀 신선한 좀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연예인이었네요. 스타가 된 것 같으셨나요?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좀만 이렇게 띄워주다가는 좀 연예인병을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네.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 박건호 선수에 대한 응원 댓글 아낌없이 부탁드릴게요. 많이 알아봐 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박건호 선수에게는 조금 아픈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어떠한 이야기든 물어봐 주셔도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그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구짜오와의 4강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바둑을 지켜봤었는데요. 정말 중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형세를 유지를 하시다가 이 끝내기 부분에서 좀 통안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많은 팬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단 말이죠. 본인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국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가슴 한켠이 좀 아려오는데요. 좀 그래도 일단 좀 제가 끝내기 부분에서 좀 방심한 게 일단은 좀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좀 흐름이 좀 제가 좋다가 이제 제가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이제 구짜오 선수도 방심을 하면서 제가 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제가 좀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대국을 지고 나서 절대 이제 인류 선수들이랑 둘 때 방심은 안 된다. 뭐 좀 그런 걸 너무 속단한 게 제 경험 부족이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또 다음 대회를 기약하면 되니까요. 네, 물론 정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선수로서 내용적인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배우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또 그리고 아쉽다고 말을 하지만 네. 이 메이저 세계대회 4강 쉽지 않죠. 네, 정말 입에 올리면서도 굉장히 벅찬 그런 성적이거든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뭐 대국전 징크스나 이런 게 좀 있을지. 저는 요즘에 생긴 징크스는요. 셔츠를 기사들이 시합 날에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는 셔츠 색깔을 조금 신경 써서 입는 편이고요. 제가 오늘도 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오긴 했지만 제가 시합 둘 때에는 흰색 셔츠가 성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랑컵에 갔을 때도 흰색 셔츠를 가져가긴 했지만 대부분 좀 파란색 셔츠를 착용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썼습니다. 저는. 네.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추가로 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요. 이 박건호 선수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단백질을 또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달걀을 3개씩 드신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사실이 맞나요? 정보가 거기까지 새어나가는 줄 몰랐는데요. 사실이 맞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이제 식단이랑 좀 병행하면서 같이 운동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좀 계란 같은 거 챙겨 먹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컨디션이나 뭐 좀 체력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좀 루틴, 저만의 루틴 같은 걸로 네, 좀 계란이랑 단백질류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2023년이 지났는데요. 남은 2023년의 목표, 또 그리고 길게는 좀 어떤 기사가 되고 싶으신지, 어떤 기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가 원래는 군 입대를 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제가 세계대회에서 어느 정도 좀 성적을 내고 가자라는 그런 게 목표가 있었는데 좀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갑조리그가 곧 있으면 시작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제가 중국에서 좀 이미지가 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좀 그 이미지를 무리 삼아서 좀 중국 선수들한테 좀 많이 이기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제 1차 목표고 그리고 남은 세계 기전 뭐 삼성화재배나 농심배 이런 데서 당연히 지금 욕심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한을 풀고 네,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박건호 선수를 응원해준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희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응원해주신 팬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바둑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번 랑컵의 기간 동안 제가 좀 분에 넘치게 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남은 기간 동안 네,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을 더 보여드려서 네, 또 무너지지 않고 또 네, 바둑팬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란컵에가 낳은 최고의 스타 박건우 선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박건우 선수 정말 20대 청년의 그런 수줍은 모습 속에 진중한 기사의 모습까지 네. 다채로운 매력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박건우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더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욱더 재미있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톡톡.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